부딪혀요? 부딪히. 자, 반갑습니다. 명하영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0일 현재 시각 11시 20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는 바로 오늘 바로 조금 전이었죠. 저녁 8시부터 강원FC 김병지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성으로 들을 안한 것이 있는 2부, 3부 그리고 한 4부 이 정도에 있었던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딱 이 정도 이야기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 수 있게 간략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2부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시즌 마무리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바로 앞전에 또 다큐가 떴죠, 영상이.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할 것 같고, 2부가 바로 많은 팬들이 궁금했던 이적 관련이었습니다. 자, 이번 이적 관련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여기 제가 적진 않았거든요.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추적입니다. 영상에서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팬들이 추측해서 알고 있는 바로 김대우 선수. 김대우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영상에서는 강원의 미드필더라고 표현을 했고요. 김대우 선수가 추론이 되죠. 김대우 선수가 대구 FC를 가게 된 거에 대해서 돌려서 얘기했죠. 왜냐하면 타 구단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강원의 미드필더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까지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광현 선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광현 선수가 오늘 오전에 김병지 대표이사한테 연락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광현 선수가 재계약되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루머로 나오는 게 이광현 선수가, 그렇죠, 성남 현재 루머가 있죠. 그래서 이광현 선수가 강원FC와 6년간의 동행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단에서 우리 강원FC 선수들을 원한다는 루머가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병지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연 선수 데리고 가려면 이적료만 13억에 너희 팀에 유스 하나 우리가 추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지명권을 달라. 그리고 실제로 이유연 선수 접촉이 왔었으나 잘랐다고 합니다. 못 판다라고 딱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서민우 선수도 이적료만 15억 이상 가지고 와도 못 판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재현 선수도 이동경, 송민규 정도는 줘야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승원, 신민아는 원화로 이야기하지 마라, 달러나 유로화로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 외적으로도 다른 선수들, 주전급 선수들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적은 것 뿐인데 주전 선수들은 팔지 않겠다라고 김병지 대표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지 않았는데 아마 1월 2일이나 3일 정도 되면 새로운 영입 선수 소식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신입 선수가 될지 아니면 정말 주전급 선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용병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선수가 있으면 선수 하나에 10억을 들이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선수 데리고 올 의지가 있고 현재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 중에서 요번에 고등학교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가 또 윙백 자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팀에서 원했던 선수였는데 강원에 오게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고요. 실제로 또 영입에 대해서 한 60% 정도 진행을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선수인지는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편 구단 입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현재 이적 상황이 이제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선수가 있나 봐요. 그 선수가 한 60%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FC 팬들이 많은 팀들이 우리 강원FC 선수를 접촉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광현 선수든 김대우 선수든 최근에 아니면 최한솔 선수든 이런 나가는 루머
나가는 소식만 있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나간 선수가 있어야지 또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부 자 3부 같은 경우는 한때 저희가 한 11월 달쯤이었죠. 이슈가 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김병지 대표 그렇죠. 뭐 아들 이종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에이전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플라인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있었죠. 기사가 떴었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김병지 대표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가 올바른 정보가 아니었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윤리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축구협회에다가는 바로 자료를 제공을 했고 스포츠윤리위원회에다가는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우리를 감사를 해주시오 하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행을 했던 기사를 냈던 뭐 기자라든지 그 회사라든지 소송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소장이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병지 대표의 아들 문제다 보니까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었죠. 애플라인드 관련해서 기업과 유착 관련해서 에이전트 수수료가 1억 5천만 원 이야기가 나왔었죠.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왔고 했었는데 김 대표님께서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금액이 나간 적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억 5천 그 정도의 금액은 A급 선수의 수수료임에도 아주 맥스급일 때 볼 수 있을까 말까한 만진 최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강원FC에서 김 대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준 적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수수료가 우리가 번 것도 있고 나간 것도 있겠죠. 총 계산을 해보니 총 17억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양민혁 선수랑 양현준 선수가 있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17억 중에서 우리가 쓴 돈보다 당연히 번 돈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 17억 중에서 애플라인드에게 줬던 3년간 애플라인드에게 줬던 모든 수수료가 585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1억 5천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죠. 완전히 부정되는 말이겠죠. 그리고 애플라인드 소속이 5명이었대요. 5명 총 이적료가 58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다르죠. 기사에 난 내용이랑.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 수습으로 3개월 정도만 있었을 뿐인데 그 정황만 가지고 이 위에 허위적 기사를 쓴 것이라고 김병지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도 자료를 다 보내줬고 대한축구협회에도 다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료들을. 그리고 비밀 유지 사항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보내줄 수는 없고 정 필요하면 김병지 대표가 직접 내가 갖고 가서 보여드리겠다라고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1차 기사가 터지고 이제 강원도 감사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실에다 대응을 다 했고 그 기사에 보면 뭐 2차 기사가 나올 것처럼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2차 기사까지 나와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2차 기사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 해요. 그게 뭐 안 나온다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2차 기사를 기다렸던 것도 있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든 대한체육회든 조치를 다 하고 또 법적인 조치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주변 사람들 팬들이죠. 왜냐 팬들도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공론화를 안 시키면 팬들이 법적인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사실이냐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FC 이 팬덤이랑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에서라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솔직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채팅에 어차피 법정에서 서로 다 까면 될 거를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적인 문제가 솔직하게 뭐 일주일 만에 뚝딱 하고 판결 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거를 야 그렇대 기사가 떴어 사실이래 라고 해서 김병지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 라이브 기준이니까요. 이 라이브 기준으로 김병지 대표 이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해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면 김병지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서 판결 나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해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병지 대표뿐만 아니고 강원FC라는 이미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답답한 감이 있었거든요.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왜 이걸 공론화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제가 되게 엄청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 라이브로 해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부로 넘어가서 뭐 질의응답 식으로 시간이 잠깐 가졌었는데 뭐 길지는 않았어요. 자, 시즌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즌권 가격 공지는 1월 2일날 3일 뒤죠. 된다고 하고, 판매 공지는 1월 2주차에서 3주차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거는 김명희 대표의 혼자의 아이디어였어요. 구단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했고, 뭐냐면 뭐 스코어 잘못 적었네요. 스코어를 맞춰라 존을 만들어 볼까, 김명희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한 200석 정도만 해서 기존 가격보다 티켓료가 한 2만 원 비싸게, 예를 들어서 좌석이 2만, 다른 데 2만 원이면 여기 4만 원, 이래서 들어갈 때 스코어를 다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어를 맞추면 그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 맞춘 사람에게 유니폼이라든가 그게 상이한 굿즈를 부상으로 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 거 볼까 하고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청자들이 스포츠 토토존이냐 이런 농담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 좌석 시즌권을 판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테이블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면 테이블석을 말 그대로 1년짜리 이 자리를 구매를 하는 거죠. 1년 동안 구매를 해서, 보통 시즌권이 하루 먼저 예매를 할 수 있지만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좌석까지 판매를 하는, 대신에 가격이 엄청 뛰겠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도 있었다고 하고, 유럽에서는 이게 흔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거를 원하시는 형님 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폼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1월 2일이나 3일쯤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와의 계약 조건은 필라 수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기본 계약 수준은. 그런데 이 세부 계약에 필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냈다라고 해요. 바로 K리그나 코리아컵 우승 시 보너스 현금 스폰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계약 조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팀들, 다른 팀의 유니폼 회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현재 애플라인드에 대해서 루머가 많이 나오죠. 뭐 애플라인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쨌거나 이제 한 2-3일 뒤면 나오니까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지훈련 3년 연속으로 티르키예 안탈리아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루머로는 뭐 폴란드 일부 팀이랑 연습 경기가 잡혔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혹시라도 상대편 팀에서 뭐 유튜브 중계라든가 어디 중계가 있을 시 그 링크를 팬들에게 제공을 해달라라고 나르자 회장님께서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구단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들이 나왔던 것 중에서 울산의 라카바 루머가 있는데 라고 했었는데, 라카바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카바 루머에 대해서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벨롭 브랜드, 실제로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벨롭에서 유니폼까지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김병희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벨롭은 운동화 브랜드라서 벨롭이랑 운동화 계약만 따로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계약에 선수들만 운동화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유소년 선수들까지 다 제공이고 프론트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MD 상품으로 판매 예정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내용이 2시간짜리다 보니까 내용은 더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라이브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걸러내고 하다 보니까 뼈대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물론 저도 다 적어가면서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 내용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 라이브에서 궁금해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김병지 대표도 뭐 선수 영입이든 뭐 유니폼이든 시즌권이든 전지훈련이든 2026년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 알려드려도 전체적인 윤곽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원FC가 어쨌거나 이번 시즌 역대 두 번째 순위인 리그 5등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현재 9등 그리고 코리아컵 그렇죠 4강 진출이라는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좋은 기운 작년에 준우승에 이어서 이 좋은 기운을 내년에도 가지고 갈 수 있게 정말 김병기 대표님과 구단에서 참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경호 감독님이 또 그렇죠 우리 전지훈련 곧 떠나잖아요. 전지훈련 가서 우리 선수들 잘 훈련해서 내년 시즌도 우리 강원FC로 좋은 추억 행복한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저의 인사를 드리면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지 쳐요. 보리지.